70대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 70대의 숫자와 현실, 오늘 정확히 확인하시게 됩니다.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식을 키우고 집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빚도 모두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통장에는 분명 돈이 있는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으니까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 이 말은 그냥 하소연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70대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식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70대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평균이 4억이 넘는다고? 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건 평균의 착시입니다. 상위 10%의 고액 자산가들이 평균을 훨씬 끌어올린 숫자거든요. 진짜 현실을 보려면 중앙값을 봐야 합니다.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선 사람의 자산이죠. 그 금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평균보다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낮습니다. 결국 70대 절반 이상이 3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2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이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곧 전 재산이라는 뜻이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평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병원 한번 큰일 생기면, 자녀에게 돌발 지원 한번 하면 통장은 바로 텅 빕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산부자, 현금 빈곤층이라고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고 통장에는 숫자가 있지만 그 숫자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자산. 이것이 2025년 70대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돈은 우리 몸의 피와 같습니다. 돌아야 생명력이 생깁니다. 멈추면 썩고 썩으면 병이 생깁니다. 70대의 자산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아왔지만 이제는 흐름력이 사라진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멈췄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돈은 있는데 돌지 않으니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노후 불안의 핵심은 자산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제 노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꾸준히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2025년의 새로운 노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자산 5천만 원 미만의 고정소득이 없다면 실질 빈곤층입니다. 집은 있지만 유동성이 제로라면 불안층에 속합니다. 반면 소득 흐름이 있고 건강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안정층입니다. 결국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빈곤과 안정의 경계선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흐름력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력을 회복해야
돈이 다시 나를 지켜줍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잠자는 돈을 깨우는 일입니다. 오래된 예금과 묶여있는 적금들은 이자도 낮고 활용도도 떨어집니다. 일부를 이자형 자산이나 배당형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두 번째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세요. 이미 멈춰버린 보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방치된 포인트들. 이런 새는 돈을 막는 것부터가 흐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나 경험을 작은 수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동네 강연, 시니어 크리에이터, 공유 서비스. 월 10만 원의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멈춰있던 자산을 깨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70대의 돈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2025년 기준 70대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연간 43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지출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건강비 통장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필수입니다. 물론 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같은 예방적 지출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몸이 버텨야 돈도 버팁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자산의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건강은 단순한 삶의 질이 아니라 자산의 수명 그 자체입니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모임, 동호회, 복지센터 프로그램들. 이런 이웃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는 사람은 불안 때문에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가 결국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을 만드는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혼자 있으면 돈이 나가고 함께 있으면 돈이 돕니다. 70대의 평균 자산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다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그 위에 있어도 흐름이 없다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제 노후는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이든 돈이든 관계든 흐름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온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멈춘 자산은 차갑고 흐르는 자산은 따뜻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가진 온도입니다. 따뜻하게 흐르는 돈만이 당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노후는 운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멈춘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흐르는 돈만이 마음의 평안을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다시 흐르게 하세요. 그게 바로 2025년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